자, 안녕하십니까. 통섭이입니다. 자, 오늘은 셀프 펀딩 개념 및 계좌 운용 방법에 대해서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본 개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투자를 오래 하신 분이나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뭐 오래 했다고 경력이 오래됐다고 투자를 잘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어, 투자의 방법이 명확히 서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투자의 가치관일 수도 있고요. 일종의 좀 시장이 움직일 때 어느 정도는 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투자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산 투자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계좌에 자기가 이제 가진 투자금을 가지고 비중을 각 종목에 대한 비중을 적절하게 잘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투자를 진행을 하다 보면 특히 뭐 지난달 같이 강한 하락장이 오든지 폭락장이 오든지 아니면 폭등장이 오든지 이렇게 그런 장을 한번 거치고 나면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일부 종목에 몰려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를 못 이긴 거죠. 그리고 투자의 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특히 지난달같이 폭락장을 한번 겪고 나면 거의 뭐 계좌가 거의 뭐 반쯤 작살이 납니다. 그 이유가 이제 개미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하락장에 이제 일부 종목에 손실이 커지면 손실이 그나마 적은 종목을 팔아서 그 종목에 물타기를 해버립니다. 그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락장에는 절대 물타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물타기를 하고 또 하다가 뭐 일부 투자자 같은 경우는 뭐 떨어져서 이제 손실이 커지니까 미수도 넣고 또 하락장이 계속 또 안 되니까 또 신용도 쓰고 그러다가 하락장이 일주일 이상 뭐 일주일이나 이주일 이렇게 가버리면 거의 뭐 계좌는 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시스템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시스템적인 투자를 도와줄 수 있는 저희 셀프 펀딩의 운용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셀프 펀딩의 방식은 일종의 적립식 펀드입니다. 적립식 펀드인데 그게 뭐 운용사에 증권사에 내 돈을 맡겨서 그렇게 적립식 펀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종목을 골라서 그렇게 이제 투자할 종목을 골라서 분산 투자를 해서 뭐 적립식이라는 것은 이제 월 일정한 금액을 투입을 해서 내 스스로가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운영하는 방식을 셀프 펀딩이라고 하는데 셀프 펀드라고 있습니다. 뭐 셀프 펀드라고 있는데 저는 이름은 셀프 펀딩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셀프 펀딩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일종의 개념과 제가 이제 짜놓은 투자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넘어가서 자, 그러면 아마 적립식 펀드하고 거치식 펀드, 펀드 적립식 펀드는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테고 일단 펀드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서 주식이나 채권 등에 이제 투자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적립식이 있고 거치식이 있는데 적립식은 매월 일정 금액을 이렇게 납입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치식은 일시금으로 정기금하고 비슷하게 일시금을 다 넣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운용사가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립식과 거치식이 있는데 뭐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계속 상승장이면 거치식이 유리하겠죠. 처음에 들어가서 복리로 계속 보니까 그런데 뭐 대부분 직장인들이라든지 경제생활을 하는 분들은 초기에 목돈이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그래서 보통은 적립식 펀드를 많이 가입을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수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운용사가 이제 펀드를 판매를 하죠. 그러면 투자자들이
그 펀드 상품을 이제 매입을 하면 그 돈을 모아서 보통 한 상품에 뭐 500억, 600억 이렇게 이제 상품을 만들어 두고 그거를 판매를 합니다. 뭐 그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죠. 이제 그거를 골라서 이제 펀드를 매입을 하게 되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뭐 한두 명이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람이 펀드 매니저들이 나눠서 자금을 나눠서 이렇게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그 펀드를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 상품은 어떤 게 있냐? 이게 주식형 상품이 있고요. 채권형. 크게 보면 주식형, 채권형, 이제 복합형. 주식하고 채권이 복합된 복합형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상승장에서는 주식형이 유리하고요. 하락장에서는 이제 채권형이 유리하고 그 뭐 적정하게 섞어서 이제 복합형을 이제 구입하는 분들이 많죠. 펀드도 이제 제대로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국내 주식형, 국내 채권형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외 이머징 마켓에 뭐 브라질 뭐 이렇게 신흥국들, 신흥강국들, 베트남 펀드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팔리죠. 그래서 뭐 수익률을 보면 주로 이머징 마켓에 그런 이제 신흥개발도상국들의 일부 펀드가 상당히 수익률이 좋게 나오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를 고를 때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주식을 고를 때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하지만 펀드를 할 때도 그냥 아무 상품이나 뭐 시장에 뉴스 보고 이게 좋다더라 해서 사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상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잘 골라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죠. 펀드를 또 사고 나서 그냥 방치해 두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갈아타야 됩니다. 이 펀드 있다가 그쪽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다른 펀드로 옮겨 타고 그것도 이제 보통의 투자자들이 공부를 이제 펀드에 가입을 하면 공부를 잘 안 하죠. 펀드에 돈을 넣어두면 뭐 1년이건 2년이건 계속 그냥 적립식으로 넣어서 방치를 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뭐 보통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면 혹시나 그 사이에 보통 1년에 한두 번 정도 시장에 악재가 터집니다. 그래서 악재가 터지면 뭐 시장 전체가 뭐 10%, 20%씩 빠지는데 그런 거를 뭐 1년에 한두 번씩 터지니까 그게 다 겪고 1년 후에 수익률을 보면 뭐 손실 나는 경우도 두드룩 하고요. 이게 잘 굴려서 수익 나는 경우는 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뭐 뉴스에서는 상당히 좋은 뉴스만 많이 뜨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투자 수익률이 상당히 저조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펀드를 혹시 가입을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고 자 그럼 펀드는 이제 어떤 단점이 있냐 이제 첫 번째, 좀 제가 세 가지 정도 이제 단점을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수익과 관계없는 높은 운용 수수료입니다. 지금 뭐 수수료 종류가 보시는 바와 같이 뭐 판매 회사의 보수, 그리고 뭐 투자업자, 신탁회사, 뭐 사무관리회사 전부 다 이제 보수를 다 떼는데 여기 밑에 예시가 있죠. 뭐 땡땡은행에서 주식형 펀드에 대한 수수료 내역인데 운용보수 0.58%, 판매보수 떼고, 스탁보수 떼고, 사무관리보수 딱 떼고 나면 그 2%입니다. 저희가 100만원을 넣으면 98만원만 투자에 들어갑니다. 2%는 뗐죠, 이미. 그러면, 거기다 또 환매 수수료를, 이제, 계약기간이 딱 있는데, 계약기간 이전에 하면 또 회합금도 있습니다. 엄청 떼죠. 뭐 2% 일단 떼고 시작하는 데다가, 또 이런 해약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펀드들 보면 1에서 2%에 대해서 선취 이제 수수료 떼는 경우도 있고 후치 수수료를 떼는 경우도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보통 선취를 떼고 나면 100만원 투자하면 98만원 이제 투자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후치 수수료는 뭐 투자하고 난 후에 떼는데 이게 뭐 수익금까지 합쳐서 떼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제가 예전에 펀드 알아볼 때는 선취 수수료가 많아서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수료를 일단 많이 뗀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뭐 이게 무슨 말이냐 펀드 이제 하나의 종목에 뭐 500억 600억 이렇게 규모를 구성을 하죠. 그게 펀드 매니저가 몇 명이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펀드 매니저들 연봉이 상당합니다. 그것도 수익률 따라 좀 틀리겠지만 상당히 연봉이 높은데 그 연봉이 거의 우리가 내는 수수료로 다 충당을 합니다. 증권회사는 넣어놨죠. 뭐 직원들 뽑아서 투자자들 돈에서 이제 그거 다 주고 뭐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들의 고연봉을 우리가 내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앞에 1, 2% 떼기 때문에 펀드는 사는 즉시 2% 손실, 1, 2% 손실을 보고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수익과 관계없이 수수료를 떼죠. 그래서 주가가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지가 않으면 항상 1, 2%씩 계속 손실을 내는 겁니다. 누적적으로. 그래서 이제 손실이 계속 누적되는 구조죠. 그래서 시장을 봤을 때 시장은 하락은 안 했어요. 근데 시장은 하락은 안 하고 뭐 왔다 갔다 해서 뭐 1년 전이랑 비슷하면, 그때 펀드를 딱 보면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익과 관계없이 수수료가 상당히 높다. 1% 상당히 높죠. 지금 은행에 예금을 넣어도 이제 한 2% 정도밖에 안 주는데, 이건 뭐 2%를 떼고 시작하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오르지 않으면 거의 손실을 본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이제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운용사는 운용 실수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보통 약관에 나오죠. 좀 계약할 때 투자에 대한 손실은 이제 투자자 책임입니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해버려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그냥 뭐 손실이 나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뭐 손실 보고 파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 기사를 몇 개 빼왔는데, 뭐 땡땡땡 자산운용은 뭐 외국계 회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공모펀드를 팔았는데 매니저 한 명이 6개를 핸들링을 한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집중을 못하죠. 뭐 그 펀드 하나에도 이제 수많은 안에 포트폴리오가 있을 텐데 그 개별 종목 다 이제 분석해서 보기도 힘든데 또 그게 6개예요. 하루에 뭐 20 몇 개, 30개 이거를 실시간으로 이제 계속 관리해 가면서 이제 높은 수익률을 유지를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는 믿고 맡겼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매니저들이 고연봉이다 보니까 이제 매니저를 최소로 뽑고 이제 그 사람들이 여러 이제 펀드를 다루다 보면 집중해서 이제 수익률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여기는 이제 금감원에서 4일 전 뉴스죠. 오늘 내가 뺐는데 이뭐 펀드로 이제 수익률 돌려막기 뭐 이런 걸 한답니다. 이 펀드 팔아서 저 펀드 사고 이렇게 하면서 수익률을 이제 맞추는 거죠. 레벨을 맞추는 작업. 자, 이런 거를 보면 참 펀드 하기 싫어집니다. 이게 믿고 맡길 수가 없는 구조죠. 저희는 믿고 맡겼는데 수익률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 그, 투자자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투자를 했고, 뭘 사고, 언제 뭘 사고, 언제 뭘 팔고, 이런 건 안 오죠. 그냥 월간, 투자 수익률 요 정도만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펀드는 아닌데, 뭐, 변액연금 이런 것들도 이제 주식 투자에 뭐, 주식하고 채권하고 이렇게 연동해서 이제 투자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제가 한 6년 정도 가지고 있다 이제 해지를 해버렸는데 6년 있었는데 수익이 안 났어요. 마이너스가 났어요. 이런 걸 보면 믿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펀드 쪽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품별로 이제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오늘 8월 13일 기준이죠. 오늘 제가 이제 사이트에서 퍼왔는데 이제 국내 펀드 유형별 수익률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최근에 뭐 모르겠어요. 이제 1월 이제 1년 기준인데 1년 기준에 뭐 올해 보시면 올해 1개월, 3개월, 1년 다 이제 주식형은 다 손실이죠. 1년 가지고 있었으면 만약에 작년에 구매를 해서 주식형 국내 뭐 K200이든지 배당 주식, 일반 주식 뭐 이런 거를 이제 평균인데 그런 걸 샀으면 거의 10%에서 15%, 16% 손실입니다. 1년 돈 넣었는데 16%, 뭐 이자는 못 붙을 망정 손실이에요. 주식형 다 손실. 주식하고 채권은 혼합된 거 손실. 채권 혼합형, 채권은 이제 주식 혼합형은 주식이 주고, 채권 혼합형은 채권이 준대. 채권에 이제 주식이 섞인 걸 거고, 이제 여긴 주식에 채권이 일부 섞인 건데, 이제 그나마 이제 밑에 보시면 채권은 수익이 좋았죠. 채권은 수익이 좋았는데, 주식이 이제 이제 수익률이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섞인 것들도 다 마이너스고, 유일하게 채권 부분만 이제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보면 시장 상황과도 상당히 연동이 많이 되는데 주식이 좋으면 주식은 좋고 주식이 수익률이 좋고 이제 채권 쪽은 이제 마이너스 채권은 거의 마이너스는 안 돼요. 채권은 뭐 수익은 항상 나는데 항상 좀 수익률이 상당히 적죠. 주식 대비. 그래서 보통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다 주식형 펀드에 가입을 많이 하고 뭐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제 채권형에 많이 가입을 하죠. 뭐 수익률이 차이 나는데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안정적일 때는 주식형이 훨씬 이제 높고 뭐 불경기고 그럴 때는 이제 채권형이 이제 수익률이 좋아집니다. 자, 좀 다른 경우로 제가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것도 하나 뽑아왔는데 보시면 자, 얘를 한번 보시면 자 해외 펀드인데 브라질 주식
러시아 주식 보시면 브라질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해서 올해 보면 32% 수익이에요. 상당히 고수익이죠. 이거 주식 투자에서도 이렇게 수익 내기가 상당히 힘든데 브라질 주식 주식형 그런 펀드에 가입했으면 32%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주식은 17%, 이머징 마켓에 이제 수익률이 상당히 좀 크게 잡히는 거죠. 근데 이쪽은 32% 수익이 나면 또 마이너스 또 떨어질 때는 엄청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얻어 맞았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시장이 이제 반등하면서 이렇게 수익률이 커진 거고, 그 전년도로 쫓아가면 2017년을 쫓아가면 이제 미국하게 두드려 맞을 때 그때 아마 손실이 상당히 크게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펀드를 가입하더라도 시장 상황을 판단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펀드에 가입해서 이런 이머징 마켓의 수익이 좋으니까 이게 작년엔 좋았는데 올해 지금 좋네 해가지고 구입해서 내년 이제 1년 후에 2020년 한 8월쯤에 보면 또 손실이 상당히 크게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펀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또 일정 시점에 갈아타고 이제 그런 것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적립식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또 쉽게 갈아타지도 못하죠.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펀드를 하더라도 좀 계약 기간에 묶여버리면 좀 자유롭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죠. 이렇게 단점을 이제 세 가지를 뽑아봤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상당히 크리티컬합니다. 이게 저같이 이제 자율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 바로 그냥 포기하죠. 펀드는 이제 거의 관심 밖의 상품이 됩니다. 자, 그럼 셀프 펀딩은 뭐냐? 자, 셀프 펀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야? 자, 잠시만요. 아들이 왔다 가서. 자, 셀프 펀딩은 그러면 뭐냐? 셀프 펀딩은 이제 같은 방식입니다. 이제 아까 펀드에 가입하는 것은 우리가 자금을 운용사에 믿고 맡기는 거고, 셀프 펀딩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스스로 관리하는 적립식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관리하는 카페에 거기에 이제 공지사항에 올려둔 글을 그냥 그대로 퍼왔어요. 예전에 적었던 2017년에 제가 카페 개설할 때 그때 적었던 글인데 셀프 펀딩은 이제 스스로 관리하는 적립식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내가 스스로 짜고 종목도 직접 고르고 거기에 적립식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해서 내가 원하는 종목을 구매를 하고 또 분산 투자를 하는 방식은 저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일정한 포지션을 나눠서 분산 투자하는 방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수수료가 없죠. 1임 수수료 아까 1에서 2% 된다는 수수료를 안 내도 됩니다. 아까 제가 수수료 떼고 나면 주식시장이 크게 변동이 없으면 계속 이제 손실이 누적된다 그랬죠. 저희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 거는 이제 아끼는 거죠. 이제 100만 투자하면 100만 원이 그대로 이제 투자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수료가 없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도 상당히 큰데 그것보다는 셀프 펀딩을 좀 하다 보면 내 스스로 이제 종목을 골라야 되니까 종목 공부를 하겠죠. 각 회사에 대한 종목을 고를 때는 회사의 재무제표도 보게 되고 이제 그 사업 내용이 현재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인가, 향후에 미래성이 있는 사업인가 이런 것을 이제 계속 공부를 하게 됩니다. 좀 능동적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내가 스스로 종목을 고르기 위해서 시장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매수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운용을 하다가 보면 이제 수익률을 좀 올리기 위해서, 아니면 시장에 리스크를 좀 피해가기 위해서 뉴스를 계속 보게 됩니다. 뉴스를 계속 봐서 좀 경제 상황에 조금 밝아지게 돼요. 다른 이제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수수료나 수익이 모두 내 것이 되는 장점보다는 이제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종목을 공부하다 보면 그 사업을 공부하게 되고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시장에 비추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게 각광을 받고 있냐 아니면 또 정치적으로도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사건들이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트럼프나 한일 이쪽도 다 정치 관계가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죠. 그러다 보면 또 경제적으로 이제 경제를 공부하다가 갑자기 또 정치로 들어가서 또 정치 관계도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적으로 쌓이면
본인 스스로에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상을 좀 보는 눈이 밝아진다고 해야 되나요?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취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례에 그런 게 있어요. 무슨 사건이 시장에 뭐가 터지면 제일 먼저 캐치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그럼 기자들 이런 사람들보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내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목숨 걸고 이제 정보를 팝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 이후에 예측이라든지 시장 상황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관련된 정보라는 건지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 제일 먼저 퍼집니다. 주식시장에 제일 먼저 퍼져서 그걸 빨리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 투자를 해야 이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 상당히 이제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고 또 정치에 대한 또 이해도도 올라가고 이 그런적인 이제 측면에서 상당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부수적이긴 하지만 이게 더 큰 인생 사는데 더 큰 도움이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셀프 펀딩은 스스로 하는 적립식 펀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건 어떻게 하냐? 자,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을 하려면 종목을 골라야 되죠. 근데 보통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종목 고르는 거예요. 종목을 어떻게 골라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뭐죠? 속칭 이제 전문가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에 뭐 주식 카페라든지 이런 데를 들어가서 사람들이 올리는 추천주 이런 걸 쫓아다니게 됩니다. 초보 때는 다 그래요. 저도 초보 때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저도 초보 때는 뭐 우리나라에 제일 큰 주식 카페 있죠. 그런 데도 가고 뭐 카페를 여러 군데 가입을 해두고 거기 알림도 설정해두고 거기 관심 종목 뭐 이런 게 올라오면 이제 그거 구매했어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딱 읽어보고 그 뭐 글이 거의 혹하게 쓰죠. 이제 사람을 끌어당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 혹하면 그 딴 사람도 또 먼저 산다고 글을 알림 설정해두고 알림 뜨면 바로 그 종목 매수했어요. 물론 계좌는 항상 마이너스였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기 글을 올리는 사람은 이미 충분히 매수를 해놨거든요. 내가 매수를 해두고 종목을 올려서 이제 다른 사람이 달라붙으면 이제 자기 거는 파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대형 카페들 이제 사람이 많이 몰리는 카페에 올라오는 관심 종목들이라든지 뭐 종목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자기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많이 당했기 때문에 손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걸러서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좀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 자, 셀프 펀딩에서는 어떻게 하냐? 검색식을 활용을 합니다. 제가 이제 검색식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따로 있죠. 거기 보면 이제 블로그에 검색식을 몇 개 올려놨어요. 제가 지금 쓰는 거는 한 20개 정도 넘는데 거기 한 대여섯 개 정도 올려놨거든요. 시간 되면 계속 올릴 텐데 그리고 검색식을 잘 활용을 하면 검색식이 내가 원하는 종목을 한번 필터링을 해줍니다. 지금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이 한 2,000개 정도 가량 될 텐데 2,000개 정도 이제 코스피까지 합치면 훨씬 많죠. 코스닥에만 전체적으로 하면 한 4,000개, 4, 5,000개 될 겁니다. 그 많은 종목들을 우리가 다 공부를 할 수는 없죠. 카페에 가서 지금 현재는 게임 관련주가 이제 각광을 받으니까 게임 관련주 테마를 쫓아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정 종목에 편향돼요. 계속 테마주 위주로 이제 운용을 하게 되면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작전도 많고 개미들 뒤통수 치기 위해서 광고도 많이 하고 이제 순진한 개미들이 많이 당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쫓아다니다 보면 일부 종목만 뉴스에서 계속 보이는 종목만 따라가게 되고 선취매를 못하게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저점에 싸게 잘 사는 건데 거기를 쫓아다니면서 사게 되면 항상 거의 어깨 부분 이미 상승을 많이 한 종목 그런 것들을 많이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번 물리면 손실이 상당히 커집니다. 고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이제 못 팔죠. 이제 물리게 되면 10% 20% 쉽게 내려갑니다. 그런 것들도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초보들이 상당히 많이 겪는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제 선취매를 하기 위해서 저점에 있는 종목을 골라내기 위해서 저점에 있는 종목들은 뉴스에 절대 안 나와요. 저점에 있는 종목들은 뉴스에 나올 이유가 없죠.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고르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다른 방식을 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5,000개 종목을 재무제표를 일일이 다 들어가서 보고 이제 주가 주식 차트를 일일이 들어가서 다 보고 할 수는 없죠. 시간적 여력이 안 되죠. 그래서 검색식에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보통 기술적으로 하는데 기술적으로 차트에 저점에 있는 종목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검색식을 이제 HTS에 설정을 해두고 걔들이 한번 필터링 해주면 하루에 5,000총 전체 5,000개 종목 중에 한 뭐 100개 정도, 많으면 200개 정도를 필터링을 해줘요. 그러면 한 100개, 200개 정도는 차트를 빨리 훑어볼 수 있거든요. 쭉 훑어보고 그 중에 한 또 대여섯 개를 추려요. 아니, 처음에는 한 10개 정도 추리죠. 10개 정도 추려서 10개는 실제로 이제 뭐 저기 재무제표도 살펴보고 사업 내용도 살펴보고 경영진도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을 압축해서 한두 개 정도 매일매일 한두 개 정도 골라놨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내 투자금에 수익이 나면 어떤 종목 팔고 또 다른 종목 갈아타고 그렇게 하면 이제 수익률을 이제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죠. 선침해도 가능하고 뭐 손실을 크게 안 보는 수준에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프 펀딩은 검색식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검색식은 제가 올려드리는 검색식도 있고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뭐 검색식을 좀 공유를 해주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보통 자기가 엄청 노력해서 만든 검색식은 또 파는 사람도 있어요. 돈 주고 파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검색식도 좀 공부를 해보시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후행성 지표들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데 후행성 지표들이 보면 거의 뭐 개념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뭐 스토캐스틱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격도라는 것도 있고 뭐 볼린저 밴드라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 처음에 이름만 들어서 좀 생소한데 들어서 읽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거의 뭐 통계학적으로 평균 내고 뭐 이런 것들이라 산술적으로 평균 내고 뭐 저점에서 얼마 떨어진 이익도 뭐 이런 거 따지는 거라 뭐 들여다보면 별건 아닌데 그게 처음에 접근하기가 좀 힘든 거죠. 이름 보고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들어가서 좀만 읽어보면 검색도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면 그 개별 검색식의 그런 이해를 하면 그걸 이제 몇 개를 응용해서 하면 나만의 검색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몇 번 테스트를 돌려보고 검색식을 하나 만들면 한두 달 정도 테스트 해보고 내가 고른 종목들이 한두 달 동안 모니터링 해보니까 올라가는 경우가 한 8, 90% 되더라. 그러면 이건 성공적인 검색식이에요. 그럼 걔 검색식으로 골라낸 종목을 매일매일 검토를 해서 관심 종목도 뽑아내고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병행을 하면 투자에서 손실 내기가 더 힘듭니다. 이제 폭락장이 아닌 경우 폭락장인 경우를 제외하면 주식시장에서 솔직히 뭐 손실 내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면 저점에 있는 종목을 매일매일 공부를 해서 잘 골랐다가 이제 저점에 있는 종목을 이제 잘 사고 내가 그걸 일정 기간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올라가는 경우가 80%예요. 그러면 10종목을 사면 8개가 올라간다는 말이거든요. 이럴 수가 없죠. 이럴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8종목 올라가고 2개는 떨어지면 2개는 손실 보고 8개는 수익 나면 평균 내면 거의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는 겁니다. 검색식도 처음 만든 게 완벽하진 않죠. 제가 지금 쓰는 검색식도 거의 뭐 3, 4년, 4, 5년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조금씩 해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올라갑니다. 확률이 점점 올라가고 수익률도 점점 올라가고 이제 경험상 그렇게 돼요. 그렇게 거꾸로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공부를 하고 계속 검색식을 다듬어 나가면 자연스레 올라갑니다. 승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검색식을 잘 활용하시면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검색식의 활용은 저희 카페에 가면 여기 필독사항으로 올려놨습니다. 검색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제 블로그에 가면 쓸만한 검색식을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처음에 테스트 삼아서 이제 키움증권 저는 지금 현재 삼성증권에 투자를 진행하는데 키움증권에 제가 초보 때 제일 처음 만든 계좌가 이제 키움증권인데 거기다 검색식이 다 세팅돼 있어서 지금 검색식은 다 여기 키움증권으로 이제 하고 왜냐면 증권사 HTS마다 검색식이 다 틀려요. 이제 쓸 수 있는 게 다 틀리고 이제 저는 검색식 같은 경우는 이제 키움증권이 제일 익숙해서 검색식은 키움증권에서 관리하고 거기서 종목을 골라내면 실제 매매는 삼성증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에 돼 있으니까 뭐 보시고 키움증권 요새 뭐 증권 계좌 만들기 쉽죠. 만들어서 제가 만든 이제 세팅값 넣어서
그거 좀 모니터링 해보시다가 본인의 방식으로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면 아마 좋은 검색식을 하나씩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셀프 펀딩을 할 때 종목을 고를 때는 검색식 활용하는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말씀드린 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는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가시면 두 번 들으시고 세 번 들으시고, 요거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도 투자를 오래 했지만 제가 상당히 크게 손실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크게 손실을 본 게 일정 종목에 비중이 몰렸어요. 투자금이 몰린 상황에서 주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또 거기서 제가 미수도 쓰고 쉬운도 쓰고 이렇게 해서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손실이 거의 뭐 원금의 한 80%, 90% 가까이 손실을 본 적이 있어요. 뼈아픈 경험인데, 옛말에 이런 게 있어요. 시장에서 한 3번 정도 깡통을 차본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실패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이제 3번 정도 깡통을 차봐야 이제 성공한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초보 때 이런 거는 그때는 투자금이 작았기 때문에 뭐 잃어도 크게 아쉬운 게 아니었는데, 제가 한 6, 7년 차 정도 되고 투자해서 수익률이 잘 나면서 이제 자신감이 많이 붙은 상태에서 투자금을 상당히 많이 키운 적이 있어요. 많이 키운 상태에서 이제 마이너스 한 8, 90% 먹으니까 거의 뭐 그때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이제 낙담을 했었죠. 돈도 다 잃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이제 그러다가 그때 제가 요 셀프 펀딩 운용 방식을 만든 거예요. 그 뼈아픈 경험을 하면서 이제 다 접고 한 주식 1년 정도 접으면서 공부만 했어요. 어떻게 내 투자 방식을 세울 건가. 그때 이게 만들어낸 방식이 인터넷 찾아다니면서 전문가들이 쓰는 그런 기법들도 계속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찾다가 우연찮게 찾은 이제 셀프 펀드라는 이제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뭐 조엘 블란트인가요?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마법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 저기 카페에 들어가시면 제가 그 말을 언급을 해놨는데, 셀프 펀드라는 거는 어, 상당히 이제 심플한 지표 몇 개를 가지고 뭐 ABC라든지 뭐 PB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쉬운 것들을 넣어서 그 중에 그런 이제 저평가된 종목, 뭐 자산 가치가 저평가됐다든지 현재 주식 가치가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됐다든지 이런 종목을 골라서, 그리고 뭐 ABC 좋은데 AB 대비 뭐 PER이 낮다든지 그런 종목을 골라서 주식을 매수해서 1년 있다가 그냥 파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오늘 매수해서 1년 있다 팔고, 오늘 그 다음 달 매수한 거는 또 그 1년 후에 팔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계속 돌리는 방식이 이제 셀프 펀드의 기본적인 방식인데, 제가 그것도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냥 제 느낌상으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안 맞다 라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이게 수익률이 거의 안 났어요. 수익률도 거의 이제 저조하게 나고, 거기서 이제 사이트에 보면 그냥 종목을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거는 뭐 검색식도 아니에요. 얘는 이제 PBR, PER 뭐 이런 것들만 넣어서 뽑아주는 종목들이 있는데, 되게 거의 뭐 대형주도 많이 걸려 나오고, 대형주가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제가 주식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평가인데, 그 저평가 기간을 뭐 2년, 3년 쭉쭉 계속 저평가인데도 계속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 기관하고 외인이 거의 가지고 노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기업 가치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기관하고 메이저들의 이제 수급의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단순 기업 가치에 대한 지표 가지고 마법 공식을 해서 1년 후에 파는 이제 그런 기계식 매매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안 맞다. 이게 제 느낌입니다. 그게 뭐 모르겠어요. 미국 시장이나 이렇게 안정화된 선진국 시장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단순히 쉽게 그냥 PBR, PER 이런 거 넣어서 저평가된 종목 골라서 그냥 1년 가지고 있으면 수익 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니더라. 그게 제 경험이 길진 않지만 몇 달 운영해 본 결과 이건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버리고 이제 좀 더 기간을 확 줄였어요. 1년 있다 파는 게 아니고, 일단 종목을 고르는 방식도 바꿨고, 거기 같이 뭐 PR, PBR 쓰는 게 아니고 검색식을 이용해서 종목을 골라내는 방식도 바꾸고, 투자에 대한 순환도 그 기간을 확 줄여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좀 적합하게 그렇게 만든 게 셀프 펀딩 운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적립식인데 이제 순환식 재투자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저도 직장인인데 아마 대부분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으면 월급 날짜가 딱 정해져 있죠. 그리고 거의 뭐 저축을 얼마든지 딱 남는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는 돈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있어요. 월급을 받으면 100만 원이 항상 남아요. 100만 원 투자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자, 처음에 이 포트는 숫자는 하기 나름입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10개, 뭐 더 많이 하면 더 안정적이에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뭐 종목 10개까지 이제 운용을 해도 한데,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6개 정도가 적정하더라고요. 너무 많아도 매일매일 검토하는데 시간도 더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하고, 근데 최소 5개 이상은 돼야 됩니다. 5개 이상 안 되면 포트의 이제 비중이 20%가 넘어가기 때문에, 한 종목의 비중이 20% 넘어가면 조금 이제 나중에 혹시나 한 종목 이제 손실나면 또 뭐 일시적으로 5종목, 4종목을 줄기도 한데, 그러면 이제 종목당 이제 퍼센트 25% 넘어가죠. 물타기를 한번 해보면 한 종목의 퍼센트가 뭐 30% 이상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 무너집니다. 하락장이 일주일 이상 지난달 같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든지 그러면 손실이, 비중이 큰 놈이 손실이 자꾸 커지면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해져요. 그러면 회사 생활도 잘 안 되고 이제 내 투자의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투자를 할 때 가장 좋은 게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절대 이제 안정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비중을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비중이 이제 그렇게 관리가 잘 돼 있으면 시장이 반등할 때 반등하는 순서가 다 틀리거든요. 빨리 반등하는 종목이 있고 천천히 반등하는 종목이 있는데, 빨리 반등하는 종목을 정리해서 아직까지 반등이 늦은 종목을 또 물타기를 하면 반등 강세에 다 올라오고 있긴 한데 그 순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순환을 할 때 이제 그 손실을 복구하는 속도가 틀려져요. 비중이 작아지면 복구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비중이 뭐 6종목, 7종목 이렇게 쭉 나눠져 있으면 또 복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빨라요. 먼저 올라간 종목 팔아서 이제 늦게 천천히 올라온 종목 사서 또 걔가 올라오면 또 팔아서 이제 그렇게 순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복구 속도도 상당히 틀려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바는, 제가 운용을 해보니까 한 6개 정도가 적정하더라. 그래서 예시는 6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00만원을 삽니다. 자, 첫째 달에 A 종목 100만원 사고, 둘째 달에 A, B도 100만원 삽니다. 셋째 달, 넷째 달, 다섯 달 해서 이렇게 6달을 한 종목씩 쭉 사서 이제 최초 6달은 이제 포트 채우는 겁니다. 6개 종목에 대해서 100만원씩 이제 쭉 매수를 했어요. 6개월 지나고 보니까 뭐 A라는 종목은 108이 돼서 수익이 됐고, 세 종목은 손실이고, 한 종목은 본전이고, 한 종목은 마지막 달에 매수했으니까 없죠. 자, 뭐 이런 경우는 좀 드문데, 손실이 더 많은 경우는 좀 드물긴 한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최초 6개월 동안 포트를 채우면 이제 그 이후부터가 중요합니다. 포트 채우는 거는 일이 아니죠. 뭐 그게 처음에 투자금이 600만 있으신 분들은 6종목 100만씩 딱 분리해놓고 시작하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포트를 채우는 거더라. 포트를 균일하게 채워야 됩니다. 뭐 이 종목은 200만원 사고 이 종목 50만원 사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비중 관리에 실패한 거거든요. 자, 비중을 쫙 정확하게 나눠서 100만원씩 이렇게 해서 6종목을 딱 채우는 게 이제 첫 번째 순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셀프 펀딩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작을 하면, 자, 6월까지 매수를 하고, 이제 7개월 차에 이제 투자금을 매수하려고, 이제 투자금을 가지고, 종목을 딱 보니까, 자, A1 종목은, 자, 그대로 108원, 8% 수익이고, 자, F1 종목은 105원으로 5% 수익입니다. 나머지는 얘는 6% 손실, C1은 제가 손실이 아니라 수익인데 잘못 적었네요. 자, 101원 얘는 수익, 1원 수익이죠. 얘도 수익, 얘도 손실인데, 자, 여기서 이제 투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추가 투자금 100만원 있죠. 7월에 투자할 종목이, 금액이 100만원 있고, 제가 여기서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물타기를 하나 해야 되겠어요. 94원짜리 제일 많이 떨어진 게, 뭐 많이 떨어졌다고 이제 그걸 하는 건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떨어진 종목에 물타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저점을 찍었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94원 떨어진 게 저점을 찍었어요. 얘 올라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얘는 물타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종목을 매도하기로 했어요. 8% 수익 난 거, 5% 수익 난 거를 매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신규 투자금 100만원 있고 매도 두 종목을 했죠. 그러면 매도 두 종목 108원, 100원 하면 213원. 그래서 총 이제 여유자금은 313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3분할을 합니다. 두 종목은 다시 채워야 되겠죠. 포트를 채워야 되니까 채울 거고, 한 종목 하나는 이제 물타기를 할 겁니다. 추가 투자금은 이제 물타기를 할 거고, 두 종목 판 거는 또 새로 살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냐? 313원을 이제 세 개로 나눕니다. 뭐 105, 104, 104 뭐 그냥 기술적으로 나눈 거예요. 105, 104, 104에서 이제 3분할을 해두고, 자 A 종목은 팔았으니까 A2 이제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합니다. 이번 105원으로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B1은 이제 손실이 나는데 물타기를 하기로 했죠. 94원짜리에 104원을 합쳐서 198원이 됩니다. 198원으로 물타기를 해주죠. 그럼 이제 이때 손실이 6%였는데 물타기가 들어가면 이제 손실이 200만원, 투자금 200만원에 이제 198원이니까 1%인가요? 104가 들어갔으니까 1%가 아니고 204에서 이제 198이니까 아마 손실이 마이너스 한 3% 정도 될 겁니다. 마이너스 2%, 2.몇% 이렇게 해서 이제 물타기 되면 손실률이 확 줄어들어요. 6% 손실이었는데 마이너스 2.몇% 손실률로 쭉 올라옵니다. 그리고 얘는 101원, 102원 그대로 가고 홀딩, 96원도 홀딩해서 가고, 자 105원짜리는 팔았죠. 아까 팔아서 다시 104원을 이제 F2를 매수를 합니다. 자, 요게 이제 7월 말에, 7월 말이 아니고 7월 투자 시기에 투자가 결정되면 이제 이렇게 포트가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제 그게 한 달이 지나서 이제 8월이 됐어요. 8월이 되니까, 자, 105원에 산 놈은 이제 110원이 돼 있고, 198원에 산 놈은 이제 200원이 돼서, 이것도 잘못 줬네. 오타가 많네요. 자, 얘도 수익이 아니고 204원, 그러니까 초기 예금 100원 투자고 104원 투자했으니까 204원에 202원. 뭐 일부 이제 손실이죠. 2원 손실이니까 뭐 손실률은 0. 몇 프로 될 겁니다. 뭐 거의 다 본전으로 올라온 거죠. 거의 본전이고, C1 같은 경우에는 이제 92원 돼서 얘는 수익했다가 이제 다시 손실로 넘어갔어요. 자, D1 같은 경우에는 104원으로 수익이 났고, 자, 96원까지 떨어졌던 건 더 떨어져서 이제 90원이 돼 있고, 자, 104원에 매수했던 건 106원으로 일부 수익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투자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수익 난 놈을 이제 하나 팔기로 했어요. 자, 추가 투자금 100만원 있을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매도를 결정을 합니다. B1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본절로 올라왔죠. 뭐 일부 약 손실인데 거의 본절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분할 매도합니다. 100원만 이제 분할 매도를 해요. 분할 매도해서 비중을 다시 줄이는 겁니다. 비중을 다시 줄이고 100으로 다시 돌려놓고, 그 다음에 92원 얘는 손실이 좀 커졌는데 얘가 보니까 이제 바닥을 찍은 이제 징조가 보여요. 그럼 얘는 물타기를 하기로 했어요. 104원 홀딩하고 90원짜리 얘도 많이 떨어졌는데 90원짜리도 물타기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홀딩. 이렇게 하면 이제 매도는 여기 한 종목, 분할 매도 한 종목 하면 여기가 210원, 추가 투자금 100원, 이제 310원이 있습니다. 이걸 또 3분할 해요. 104, 103, 103 이렇게 3분할 해서, 자, 아까 A2는 팔았죠. A3 이제 신규 종목 104원으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팔고 102원이 나왔죠. 202원짜리 100을 팔고 비중을 다시 줄여놨고, 자, 92원짜리 얘는 이제 바닥에서 이제 타고 올라올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103원을 추가로 넣어서 이제 95원 이렇게 물타기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얘도 손실률이 여기는 8% 손실이었는데 쭉 올라왔죠. 8%인데 아마 100원에 103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몇 프로까지 올라올 겁니다. 바닥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몇 프로짜리는 금방 또 수익금으로 들어가요. 올라오면 이렇게 물타기 하고, 90원짜리도 바닥을 찍은 징후가 보이면 아까 같이 103원 투자해서 193원, 여기는 10% 손실이었죠. 손실이 상당히 컸는데 10% 손실이었는데 103원이 들어가면서 얘는 마이너스 4. 몇 프로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손실이 8%, 10% 컸는데 이제 물타기를 하고 나니까 마이너스 3. 몇 프로, 마이너스 4. 몇 프로, 손실이 크지가 않죠. 그러면 얘는 또 다음 달에 가면 반등 저점을 찍은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얘는 또 금방 또 수익금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9월이 되면 또 얘가 봐서 수익이 난 것 중에 비중 큰 거는 비중을 줄이고,
아니면 전체 매도를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투자금을 또 3분할 하는 뭐 4종목을 팔면 한 종목 추가 투자금이 있으니까 또 나누기 5를 하고, 만약에 2개를 팔았어요. 2개를 팔았으면 추가 투자금이 있으니까 나누기 3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누기 3이 된 것을 어디에 물타기를 할 거며, 혹은 어디에 추가 매수를 할 거며, 얘가 어떤 상승 종목이 있는데 얘는 계속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추가 투자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추가 투자금을 분할을 시키고 결정을 해서 추가 투자를 하든지 이런 걸 하고, 자, 이런 결정을 매달 하면, 자, 손실 보기가 거의 힘듭니다. 이게 이제 시스템적 투자거든요. 이렇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계속 굴리다 보면 제 경험상 손실 보기가 힘들어요. 진짜 시장이 지난달 같이 계속 뭐 일주일, 이주일 계속 하락해버리면 코스닥, 저희 종목이 거의 코스닥인데, 코스닥이 거의 뭐 2주 동안 20% 이상 빠졌죠. 이렇게 종목 한 2,000개가 동시에 다 빠져, 2,000개 중에 한 8, 90%가 빠져요. 그러면 이게 뭐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때는 다 빠지기 때문에, 네, 그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손실 보기가 힘든 투자법입니다. 계속해서 물타기도 들어가고 손절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투자를 진행하시면 손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정 시기에 적정하게 물타기가 들어가고, 또 이게 본절이 오면 또 절반 팔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가 막 물타기를 하면 2차 물타기는 안 합니다. 얘는 쭉 냅둬요. 얘가 이제 물타기를 했는데 195원이었는데 쭉쭉 빠졌어요. 180원이 됐어요. 예상과는 다르게 빠지면 얘는 냅둬야 됩니다. 다른 종목들 계속 이제 돌리고 하다 보면 이제 투자금이 100만씩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언젠가는 다른 종목들이 다 200만이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얘는 물타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중 관리를 이제 철저하게 하는 거죠. 비중 관리가 절대로 한 종목이 30%를 넘으면 안 돼요. 제가 여기 밑에 코멘트 썼는데 보면 안 끌고 왔네요. 자, 한 종목이 30%를 절대 넘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규칙입니다. 셀프 펀딩 운용할 때 개별 종목이 물타기를 한 이후에 30%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30% 넘어가면 심리적으로 못 버텨요. 거기서 추가 하락하면 못 버티고, 그 30% 넘어간 거에 또 물타기를 하면 그게 40%, 50%쭉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실패입니다. 이제 셀프 펀딩 자체에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중 관리더라. 비중 관리를 잘 하면서 운영을 하시면 아마 주식시장에서 거의 손실 없이 투자를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말을 길게 했는데 한번 듣고 이해가 안 가시면 한 번 더 들으시고, 그래도 이해가 가면 한 번 더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빨리 자기 거로 만드는 게,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빨리 살아남는 길입니다. 이것보다 뭐 더 좋은 방식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투자를 진행해 본 결과 이 투자 방법이 시스템적으로는 거의 뭐 결함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아이디어가 더 들어가서 또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이거로 돌리고 있어요. 돌리고 있는데 전혀 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수익률도 잘 나오고 있고, 뭐 지난달에 손실을 많이 봤는데 8월에는 지금 수익권으로 들어서 이제 수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방 한두 달 안에 거의 다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반드시 이제 복귀하셔서 여러 번 보셔서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자, 공부하시고, 자,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펀드를 안 하고 이제 운용사에서 운영하는 펀드를 안 들고 내가 스스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장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 내는 것 외에 좀 시장을 이해하는 눈이 밝아진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순환 투자를 하다 보면 손절 없이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이해가 안 가시면 몇 번 보시고, 자, 셀프 펀딩은 제가 공개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셀프 펀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셀프 펀딩 이제 검색하시면 제일 위에 뜨는 카페입니다. 제일 위에 뜨는 카페니까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올려낸 공지사항, 첫 번째는 공지사항부터 보셔야 돼요. 공지사항에 투자 방식에 대한 것을 일부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제 블로그를 제 아이디 누르고 이제 가면 블로그 또 쫓아가실 수 있거든요. 아이디 누르고 이제 블로그 찾아가셔서 블로그에 보면 조건 검색식이라고 올려놨어요. 그 조건 검색식을 반드시 한 번씩 보시고 그거를 키움증권에 이렇게 세팅 걸어서 제가 이제 세팅 값도 다 해놨거든요. 그거 올려서 거기서 제가 올려드리는 관심 종목도 다 거기서 뽑은 거야. 그건 뭐 저는 뭐 여기다 대고 사기치고 안 합니다. 제가. 저는 이제 그거를 공부하고 제 포트에 보면 제가 관심 종목 올려드렸다가 나중에 보면 제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계좌 다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 종목 올려드린 거는 그날 저녁에 뭐 제 방송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날 저녁에 같이 공부한 겁니다. 저도 저녁에 켜가지고 검색식 하다가 괜찮은 거 보이면 그냥 해서 그냥 관심 종목 올려드린 거예요. 그 중에 저는 이제 매일매일 만약 올린다 치면 올리고 나면 일주일 하면 제가 한 5개 올렸잖아요. 그 중에 한두 종목 골라서 이제 그 다음 주나 아니면 그 주에 이제 제가 뭐 종목을 하나 정리하면 그걸 삽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도 있고 올려드리는데 이제 그거 그냥 따라 사시는 거는 별로 이제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거 따라 사셔도 되긴 한데 그거 보고 사시는 것보다는 이제 제가 올려드린 검색식 보고 본인 스스로 이제 걸어두고 그 다음에 검색식이 저하고 똑같이 이제 만약에 걸려 나왔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올려드린 유튜브 영상 있죠. 유튜브 쟤는 이런 거 쟤는 이런 거 보는구나. 재무제표 보고 뭐 경영진 보고 뭐 이렇게 보는 것들 시장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종목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정도 뭐 기술적인 것만 좀 가져가시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본인 것으로 만들면 훨씬 더 저보다 좋은 검색식을 아마 만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저도 좀 게을러서 그렇게 공부를 막 너무 막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전 제 나름대로 제 스킬을 따라서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조금씩 공부하고 있는데 뭐 저보다는 이제 시간 쪽 여유가 좀 더 되고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앞선 그런 기술적인 투자 방법을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같이 공부하시고 좋은 정보 있으시면 저한테도 좀 주세요. 저도 이렇게 다 퍼드리는데 공부하시다가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한테도 좀 공유해 주시고 이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수익이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카페가 지금 거의 뭐 저 혼자 포스팅하고 저 혼자 저 혼자 관리하고 있는데 카페에도 많이 찾아오셔서 좋은 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투자 아이디어도 서로 공유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댓글로 좀 카페 회원들하고 뭐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카페에 많이 가입해 주시고 카페에서 못다한 얘기는 마저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이바이.